자, 오늘은 채권의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레이션은 일단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기간. 듀레이션이 3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만기와 관계없이 3년째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받는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 듀레이션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면,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4%고 한국이 3.25%인데 금리가 지금 0%에서 4%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예적금만 해도 뭐 5%, 6% 하니까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시중의 예금 적금의 금리가 6%이죠. 확정금리잖아요. 그거는 무위험이야. 위험이 없죠. 예금자 보호까지는.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채권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안전한 예적금이 6%면 그 6%보다는 많이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채권은 발행한 주체가 망하면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부도가 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는,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 8%를 주는데 요즘에 이제 한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그 채권에 대한 만기의 지급 보증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 채권에 불신이 생겨서 채권 발행 이자가 쿠폰 금리라고 그러죠. 금리가 지금 10%, 때로는 뭐 20%까지 올라갔는데도 채권이 안 팔린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거를 이제 시장이 지급 보증을 철회하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지방 행정 도시에서 지급 보증을 한 것도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더 위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어찌 믿겠느냐. 이래서 지금 기업들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발행하는 채권의 시장 금리는 당연히 지금 시장의 금리하고 똑같이 가야 되겠죠. 6%면 뭐 7, 8%, 뭐 8%면 9%, 10%, 뭐 2%면 3%, 4%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 금리가 올라갔어요. 뭐 1%에서 지금 5%로 합시다. 그러면 채권의 금리도 올라갔는데 예전에 시장 금리가 1%, 2%일 때 발행했던 채권들 2%, 3%짜리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발행해놨던 채권, 그러니까 1%, 2% 이자 주는 그 채권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하고, 지금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발행시장의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만 시장에 따라서 과거에 발행해놨던 유통시장의 채권들은 금리가 워낙 낮게 고정적으로 5년, 10년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 2%짜리 채권 금리를 주는 채권을 팔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을 사지 않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채권은 많이 사려고 하겠지만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발행해놨던 채권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1년 있다 만기가 남아있으면 1년만 버티면 괜찮은데, 이게 만기가, 잔존 만기가 5년 또는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는 거는 7%, 10% 이자를 주는데 내 거는 1%, 2% 주는 거를 예를 들어 10년 동안 1%를 받아야 된다면 너무 황당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데, 어떨 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의 가격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과거에 발행해놨던 채권은 또 인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때요?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고금리로 받을 거니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뛰겠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평가할 때 이 듀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변동폭도 커진다라는 게 결론 아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옛날에 발행했던 채권의 금리는 낮으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싸지겠죠. 대신에 만기가 즉 듀레이션이 길면 더 많이 떨어지고 듀레이션이 짧으면 덜 떨어지고 이런 거고요. 금리가 반대로 떨어지면 과거에 발행했던 고금리 채권들은 인기가 좋겠죠. 이럴 때 만기가 긴 거는 더 많이 올라가고 만기가 짧은 거는 고금리를 조금밖에 못 누리기 때문에 덜 올라가고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자, 왜 듀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듀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2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첫째는 채권의 수익률, 채권을 투자하면 연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건 궁금할 때 요거는 보통 그 이자의 합이 있죠. 이자의 합과 만기금이 있어요. 자, 그 전에 듀레이션은 무게중심은 우리가 시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소. 자,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른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 시소가 흔들리지 않는 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무게중심이 어딜까? 여기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무게중심 아니겠지. 여기 하면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여기가 이 어른이 앉아있는 이곳이 무게중심이 될 거다. 그런데 이쪽에 어린아이 2명이 앉아있고 어른이 1명 앉아있을 때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중간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채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죠.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쿠폰 금리, 쿠폰 이자 주는 거 있죠? 한 10% 준다고 해요. 100만 원이면 1년에 10%면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만기가 있죠. 이거 한 3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되면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줘야죠. 그럼 1년째는 얼마 받아요?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받고요.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2년째도 10만 원을 받겠죠. 2년이라고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3년째는 10만 원을 이자를 주고 여기에 원금, 내가 투자한 원금 100만 원을 주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무게중심이 어떠냐 이거죠. 아까하고 똑같죠? 예, 10만 원짜리 어린아이, 10만 원짜리 어린아이와 110만 원짜리 어른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받는 시기는 대략 눈대중으로 뭐 2.5년 정도? 예, 2.5년 정도 되면 내가 투자한 돈,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미리 내가 투자한 100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요거를 우리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잔존 만기 가지고도 확인할 수 없는 금리 변화에 따라서 내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듀레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만기가 예를 들어 10년 만기 때 이자를 전혀 안 주고 그냥 만기금 한 번에 주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듀레이션 이 만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다 다른 잔존 만기가 다 다른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듀레이션이다. 뭐 이해 안 되면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금리의 변화, 시장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듀레이션에 따른 채권의 가격이 변동한다. 길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작으면 작게 변한다. 그래서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자의 합과 만기금을 뭘로 나눈 거냐면 투자 원금으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 임대료죠. 임대료 받다가 나중에 내가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내는 뭐라 할까? 매매 차익이죠. 매매 금액이죠. 그랬을 때 내가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1 더하기 이자율, 이걸 R이라고 그러죠. 예, R을 곱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뭐가 됩니까? 요 이자죠. 이자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자, 2년에 한 번 내야지, 3년에 한 번 나오는 이자. 이자의 합과
만기금이 있겠죠. 이게 내가 요 돈을 투자해서, 이건 투자 금액이죠. 이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자의 합과 만기금을 받는 거를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수익률은 쿠폰 금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얼마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투자는 얼마를 투자하는 게 맞냐, 이렇게 계산할 때는 FV1이죠. 예, 이게 첫 번째 미래 발생하는 현금으로, 두 번째 발생하는 거, 세 번째 발생하는 거니까 FV2, 그다음에 FV3를 뭘로 나눕니까? 요걸 놔두고 요게 내려오는 거니까 1 플러스 R인데, 요게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은 몰라요. 하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을 두 번 곱한 거지. 두 번. 그랬을 때 1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세 번째는 100만 원을 곱했는데 첫 번째 곱하고 원금 곱하기 이자 더하기 두 번째 거까지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3년치 이자, 요게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일치시켜주는 R을 찾는 건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죠. 근데 이 시장 수익률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요. 시장 수익률을 만약 5%다. 수익률이 지금 5%야. 10만 원이 나온다면 10만 원을 5%를 할인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만 원이 P1은 9.52원이에요. 9.52원. 두 번째 거 2년 있다가 10만 원은 지금이 얼마냐? 5%로 할인했을 때 얼마냐면 9.07원이에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5%로 할인하면 5%를 곱하면 110만 원이 되는 거고, 110만 원을 5%로 할인하면 이게 95.02원이에요. 자, 합쳐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113.61원이에요. 이게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 이 금액을 113.61원을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10만원, 2년 후에 10만원, 3년 후에 원금 플러스 이자 10만원을 받을 때의 수익률은 5%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현금 흐름,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이 가중평균 만기를, 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요거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이제 가중평균 만기라고 해요. 좀 어렵게 하는데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요 미래 가치 금액이잖아요. 이 미래 10만원, 미래 10만원이잖아.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게 현재 가치죠. 지금 요게 현재 가치의 가중평균. 또 무슨 말이에요? 얘는 1년이고 얘는 2년이고 3년이니까 도대체 이거의 평균 만기가 얼마야? 3년이야? 그건 아니잖아. 아까 무게중심이 여기 아니었잖아. 1년이야? 그것도 아니지. 2년도 아니야. 여기를 찾는 거예요. 9.52원은 1년이고 9.07은 2년이고 95.03은 3년이야. 그 현재 가치 비중대로, 현재 가치 비중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 전체의 비중별로 이 기간을 구하는 거를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가중평균 만기. 그러면 그냥 모르겠고 가중평균 만기는 어떻게 구해? 그럼 우리 다 계산한 거예요. 다 합치면 얼마라고 그랬죠? 113.61원인데 원래는 9.52는 몇 년짜리냐면 1년짜리잖아요. 자, 요 1년, 2년, 3년의 비중을 가지고 기간을 구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해될 거예요. 2년 곱하기 9.07원이고, 자, 95.02원 은 제일 높죠. 곱하기 3 하면 결론적으로 몇 년이 나오냐면 2.75년. 요게 듀레이션이다. 이게 듀레이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결론입니다. 시장의 금리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떨어졌고, 마이너스 1% 떨어졌고, 플러스 1% 올라갔고, 플러스 2%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럼 이 듀레이션이 1년, 5년, 10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이너스 2%로 떨어지면 어떻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짜리 듀레이션이 1년이면 플러스 2%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5년 남은 거야. 그럼 5년 남으면 5, 20 플러스 10%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가격이. 세 번째는 10이야. 그러면 플러스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억짜리면 1억 2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플러스 2%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년 남아있으면 마이너스 2%로 떨어져. 근데 10년짜리 남으면 마이너스 20%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4%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4%면 플러스 4%면 10년 듀레이션 10년이면 마이너스 40% 난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채권의 가격은 마이너스 40%가 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가격이 다운되어 있죠. 채권 TLT 같은 20년 장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장기 국채를 사놓으면 언제가 이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자본 손익, 자본 차익을 얻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오히려 주식보다 이 금리의 변화만 알면 지난번에 했던 PMI가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실제로 2022년 11월까지 50 이상이었잖아요. 50.2, 50.9 뭐 이랬는데 2022년 12월에 PMI 지수가 12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49.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사인을 이미 보냈죠. 그 PMI를 통해서 금리의 변화를 조금 더 예측하고 금리의 변화를 통해서 채권의 가격을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때 듀레이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복잡하고 어려워도 듀레이션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